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체 교섭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회사를 정말 큰 법적 문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단체 교섭의 첫걸음에 대한 건데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셔츠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나머지 단추가 다 어긋나 버리잖아요. 단체 교섭이 딱 그렇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시작 단계의 절차 하나를 놓치잖아요. 그럼 교섭 장체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심각한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단체 교섭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 이상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서류 실수 하나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맺은 단체 협약이 그냥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와,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럼 이런 끔찍한 상황을 피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자, 모든 건 딱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섭? 이거 도대체 어떤 종류의 교섭이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교섭 구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왼쪽, 기업별 교섭. 이건 말 그대로 A라는 회사가 A 회사 노조랑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회사 내부 사정, 뭐 재무 데이터 이런 게 핵심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 산업별 교섭은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뭐 금속산업 전체 이런 식으로 산업 단위로 묶어서 사용자 단체랑 산업별 노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개별 회사 사정보다는 산업 전체의 평균치, 뭐 업계 동향 이런 게 훨씬 중요해지죠. 완전히 다른 게임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는 게 장단점이 너무나 명확해요. 기업별 교섭은 우리 회사 사정에 딱 맞춰서 빠르게 합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아주 유연해요. 근데 단점은 다른 회사랑 임금 격차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산업별 교섭은 업계 전체의 근로조건을 딱 통일시켜주니까 안정적이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힘든데 업계 표준을 따라가야 하니까 개별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속도와 유연성이냐, 안정적인 표준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사실 좀 간단한 경우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한 회사에 노조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있는 경우, 즉 복수 노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요. 법적인 리스크는 정말 몇 배, 몇십 배로 커집니다. 복수 노조가 있을 때 법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라라고 정해놓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예요. 생각해보세요. 노조가 여러 개인데 다들 우리랑 교섭하자고 달려들면 완전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법이 딱 정해준 겁니다. 자, 너희들끼리 대표 한 명만 뽑아서 와라. 그 대표랑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법이 아주 친절하게 딱 3단계로 정해놨습니다. 1단계, 일단 노조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대표를 정해봅니다. 이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는,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가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과반수 노조도 없다, 그럼 마지막 3단계, 그때는 노동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대표를 딱 지정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 순서예요. 1, 2, 3단계 순서. 이걸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으셨죠? 그럼 만약에 이 절차를 무시하면 진짜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실제 판결을 한번 보시죠. 대법원의 판결문인데 정말 단호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딱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밤새워서 기가 막힌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고 해도 절차를 어겼다? 그럼 그 합의서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자, A 사례. 회사가 교섭 청구 단일화 절차, 에이 귀찮아하고 그냥 건너뛰고 마음에 드는 한 노조하고만 협상을 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그 협약 전체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날아간 거죠. B 사례는 더 교묘해요. 절차는 지키는 척 했는데 교섭에 꼭 필요한 중요 자료를 한쪽 노조에만 슬쩍 먼저 준 거예요. 이건 뭘까요? 바로 부당 노동 행위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아예 안 지켜도 문제고 절차 안에서 공정하지 않게 행동해도 똑같이 심각한 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단체 교섭에서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합의한 그 내용보다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켰던 절차가 법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보셨죠?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걱정 마세요. 실용적인 해결책을 들을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그 모든 법적인 지뢰들을 깔끔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딱 준비했습니다. 자, 교섭 테이블에 앉기 바로 전에 이 5가지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교섭이 기업별, 산업별, 뭔지부터 명확히 하시고요. 둘째,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되고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 등록된 노조가 총 몇 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노조가 2 이상이다. 그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됐다는 걸 문서로 딱 받아놔야 합니다. 넷째, 교섭 자료 줄 때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 절대 안 됩니다. 공평하고 동시에 제공할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전부 다 상세하게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귀찮은 행정 업무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건물을 짓기 전에 하는 기초공사.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설계해도 그 밑에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노사 관계는 과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법적인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그리고 튼튼하게 갖추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